정액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미카 하야시 박사이며 남성들이 복잡한 성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건성사정, 즉 역행성 사정이라고도 불리는 상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오르가즘에 도달하지만 정액이 거의 또는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혼란스럽고 걱정하며 답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즉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성사정은 남성 약 1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전립선 수술을 받은 남성의 최대 75%이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기나 오르가즘을 갖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임과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많은 경우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경우에도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임이든 단순히 당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바로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을 달고 5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때 정액은 요도를 통해 이동하여 음경을 통해 나갑니다. 당신의 몸은 오르가즘 동안 1~2에서 1티스푼 분량의 정액을 생성하지만 이 양은 남성마다 크게 다릅니다. 건성사정, 즉 역행성 사정이라고도 불리는 상태에서는 정액이 음경을 통해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방광으로 역류합니다. 이는 방광 기저부에 있는 근육, 즉 방광경부 괄약근이 사정 중에 제대로 닫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근육을 밸브라고 생각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정 전에 단단히 수축하여 정액이 방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인 요도를 통해 나가도록 강제합니다. 이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액은 음경 밖으로 앞으로 나가는 대신 방광으로 역행하는 더 쉬운 경로를 택합니다. 역행 사정된 정액은 그런 다음 소변과 섞여 다음번에 소변을 볼 때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이 상태를 가진 많은 남성들이 오르가즘 후에 소변이 탁해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행성 사정은 발기를 얻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임입니다. 왜냐하면 정자가 대신 당신의 방광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당신의 파트너의 자궁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4세의 한 환자가 겁에 질려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2개월 동안 건성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었고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행성 사정을 설명하고 검사를 시행한 후 우리는 그것이 그의 혈압약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단순히 약물을 바꾸는 것만으로 몇 주 안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역행성 사정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이라면 댓글을 달아 저에게 알려주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을 찾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흔한 원인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인 1. 약물. 이것이 가장 흔한 가역적 원인입니다. 여러 유형의 약물이 방광 경부 근육을 이완시켜 역행성 사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탐술로신, 알파조신, 실로도신을 포함하여 전립선 비대증이나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알파 차단제가 주요 원인입니다. 실로도신은 특정 수용체에 대한 높은 선택성 때문에 특히 이것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우울제, 특히 플루옥세틴 및 설트랄린과 같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도 건성 사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클로미프라민, 티오리다진, 리스페리돈을 포함한 항정신병 약물도 이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인 2. 전립선 수술. 이것이 가장 흔한 영구적 원인입니다.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 즉 투피는 이 시술을 받는 남성의 최대 75%에서 역행성 사정을 유발합니다. 단순 전립선 절제술 및 특정 레이저 시술을 포함한 다른 전립선 수술도 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물리적으로 방광경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외과 의사가 요로 폐색을 완화하기 위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할 때 그들은 종종 사정 중에 방광경부를 닫아두는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인 3. 의학적 상태로 인한 신경 손상. 당뇨병은 주요 원인이며 특히 장기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남성에게 그렇습니다. 고혈당은 방광경부 근육을 제어하는 신경을 포함하여 몸 전체의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척수 손상도 이러한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는 손상 수준 및 심각도에 따라 8%에서 37% 사이의 비율로 역행성 사정을 경험합니다. 원인 4. 방사선 치료. 전립선암 또는 기타 골반암에 대한 방사선요법을 받은 남성은 방광경부 또는 주변 신경 손상으로 인해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 5. 당뇨병 합병증. 일반적인 신경 손상 외에도 당뇨병은 사정을 제어하는 신경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았고 잘 조절되지 않은 남성에게 흔합니다. 한 환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탐슬로신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역행성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약물을 검토할 때까지 그 연관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립선 증상에 대한 다른 치료법으로 전환한 후 그의 정상적인 사정은 3주 이내에 돌아왔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치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원인들 중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특정 증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상, 오르가즘 중에 정액이 거의 또는 전혀 나오지 않음. 이것이 주요 징후입니다. 당신은 오르가즘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클라이맥스의 느낌을 느끼지만 유체가 거의 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거의 100%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부 남성은 소량의 정액을 생성하지만 그 양은 극적으로 감소하며 종종 80%, 90%까지 감소합니다. 증상, 오르가즘 후 소변이 탁함. 이는 역행성 사정을 가진 남성의 70%에서 80%에서 발생합니다. 사정 중에 정액이 방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후 첫 소변은 탁하거나 우윳빛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명확한 진단 징후 중 하나입니다. 증상 3. 불임. 임신을 시도하고 있고 규칙적인 피임 없는 성관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임신하지 못한다면 역행성 사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미국에서 전체 남성 불임 사례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역행성 사정을 가진 남성의 불임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증상 4. 오르가즘 달성의 어려움. 역행성 사정을 가진 남성의 약 30%에서 40%가 이를 보고합니다. 정액을 보지 못하는 심리적 영향은 완전히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상 5. 성적 만족도 감소. 남성의 약 20%에서 30%가 성적 만족도 감소를 보고합니다. 오르가즘의 신체적 감각은 남아있지만 사정의 시각적 및 심리적 부재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역행성 사정은 발기부전을 유발하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민감도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르가즘 자체는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는 정액의 부재뿐입니다. 한 환자는 저에게 저는 클라이맥스를 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작동하더라도 그 심리적 영향은 현실적이고 타당합니다. 비록 그 상태 자체가 신체적으로는 무해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이 진단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단은 보통 간단합니다. 의사는 당신의 증상, 언제 시작되었는지, 복용 중인 약물, 받은 수술, 그리고 당뇨병이나 신경질환과 같은 의학적 상태에 대해 묻는 상세한 병력 청취로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체 검사입니다. 의사는 당신의 생식기를 검사하여 해부학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수술 흉터나 기타 문제의 징후를 확인합니다. 결정적인 진단 테스트는 오르가즘 후 소변 검사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오르가즘까지 자위하고 즉시 소변 샘플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그 샘플은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집니다. 당신의 소변에서 많은 양의 정자가 발견되면 당신은 역행성 사정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가즘 후 방광에 정액이 존재한다는 것은 진단을 결정적으로 확인합니다. 당신의 의사가 방광에서 정액을 찾지 못했지만 당신이 여전히 건성 오르가즘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인해 전립선이나 정낭에 손상을 입어 정액 생성이 완전히 방해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행성 사정과는 다르며 다른 평가를 필요로 하는 무사정증이라고 불립니다. 한 환자는 자신이 역행성 사정을 앓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그의 소변에 정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그는 이전 암 치료로 인해 정낭에 방사선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정액 생성이 완전히 방해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진단이 적절한 치료를 안내합니다. 이제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는 전적으로 원인에 달려 있으므로 당신의 치료 옵션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1. 약물 조정. 역행성 사정이 약물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것이 종종 가장 쉬운 해결책입니다. 당신의 의사는 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약물로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증상으로 알파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다른 유형의 전립선 약물로 전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다른 종류의 항우울제로 변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옵션 D. 역행성 사정을 치료하는 약물. 신경 손상이 당신의 상태를 유발하고 있다면 특정 약물이 방광 경부 근육을 조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계 항우울제인 이미프라민은 사정 중에 방광 경부를 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막힘 완화제로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과 에페드린도 방광 경부를 조일 수 있습니다. 보통 저혈압에 사용되는 미도드린은 정액 수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역행성 사정이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또는 경미한 척수 손상과 같은 상태로 인한 경미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당신이 해부학적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꾼 수술을 받았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중요한 경고. 이 약물들은 혈압과 심박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심장병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다면 그것들은 당신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사가 당신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옵션 3. 보조 생식술. 당신이 아이를 낳고 싶고 약물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임 전문가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사정 후 방광에서 정자를 회수하여 실험실에서 처리하여 건강한 정자를 분리하고 자궁 내 인공수정을 통해 파트너에게 수정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경우 체외 수정과 같은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역행성 사정을 가진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옵션 4. 수용 및 안심. 많은 남성들, 특히 임신을 시도하지 않는 남성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행성 사정이 무해하고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면 많은 남성들이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편안함을 느낍니다. 62세의 한 환자는 전립선 수술 후 역행성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불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지만 건성 오르가즘이 심리적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정액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기능의 정상성에 대해 논의한 여러 상담 세션 후 그는 그의 새로운 정상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저의 성생활은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는 당신의 목표와 근본적인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반저 운동. 역행성 사정을 위해 특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케겔 운동을 통해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방광 조절 및 사정 조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하려면
소변을 중간에 멈추는 데 사용하는 근육을 수축하십시오. 3에서 5초 동안 유지한 다음 이완하십시오. 하루에 3번, 10에서 15회 반복하십시오. 몇 주에서 몇 달 동안의 일관된 연습은 이러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저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당뇨병이 신경 손상에 기여하고 있다면 혈당 조절이 중요합니다. 헤모글로빈자를 7% 미만으로 목표로 하십시오.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처방된 대로 약을 복용하고 당뇨병 친화적인 식단을 따르십시오. 다발성 경화증 또는 다른 신경학적 상태가 관련되어 있다면 신경과 의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태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셋째, 약물을 추적하십시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물 및 보충제를 포함하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상세 목록을 보관하십시오.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건성 오르가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십시오. 더 빨리 연결고리를 만들수록 더 빨리 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파트너와 소통하십시오. 관계에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역행성 사정이 당신에 대한 그들의 매력이나 함께 친밀감을 즐기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파트너가 이해합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한 커플은 남편이 그의 건성 오르가즘에 대해 당황하여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그녀가 그것이 그녀에 대한 그의 욕망과는 관련이 없는 신체적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자 그들의 친밀한 삶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지원을 구하십시오. 건성사정의 심리적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와 관련된 불안, 우울증 또는 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면 성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다루는데 혼자가 아니며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즉시 의료 지원을 구해야 하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건성 오르가즘이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 당신이 항상 정상적인 사정을 해왔는데 갑자기 건성 오르가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즉시 의사를 만나십시오. 이것은 평가가 필요한 새로운 의학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변에서 피를 발견하는 경우. 역행성 사정은 소변을 탁하게 만들 수 있지만 피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소변의 피는 즉각적인 의학적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 오르가즘 중 또는 후에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 역행성 사정은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통증은 전립선염, 요로 감염 또는 다른 상태와 같은 다른 문제를 시사합니다. 넷째, 성공 없이 임신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규칙적인 피임 없는 성관계를 해왔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불임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역행성 사정이 임신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지만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건성 사정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이 상태가 당신의 정신 건강, 관계 또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혼자 고통받지 마십시오. 의학적 및 심리적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조기 평가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건성사정, 즉 역행성 사정은 오르가즘 동안 정액이 음경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방광으로 역류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전체 남성의 약 0.3%에서 2%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전립선 수술 후 또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남성에게 훨씬 더 흔합니다. 이 상태는 발기를 얻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오르가즘을 막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임이며 많은 남성들에게는 심리적 웰빙입니다. 원인은 약물, 전립선 수술, 당뇨병 또는 기타 상태로 인한 신경 손상, 방사선 치료, 척수 손상이 포함됩니다. 주요 증상은 오르가즘 중 정액이 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성관계 후 소변이 탁한 것입니다. 치료는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약물 조정은 약물로 인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은 신경 손상 사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 생식술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남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겐 단순한 안심과 수용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건성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다면 적절한 진단을 위해 의사를 만나십시오. 확인 없이 그것이 역행성 사정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례가 치료 가능하며 영구적인 사례조차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바로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달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시청하기 전에 역행성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성을 위한 더 정직하고 포괄적인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하십시오. 저는 미카 하야시 박사이며 당신의 성 건강은 중요하며 당신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정액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미카 하야시 박사이며 남성들이 복잡한 성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건성사정, 즉 역행성 사정이라고도 불리는 상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오르가즘에 도달하지만 정액이 거의 또는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혼란스럽고 걱정하며 답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즉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성사정은 남성 약 10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전립선 수술을 받은 남성의 최대 75%이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기나 오르가즘을 갖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불임과 상당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많은 경우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경우에도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임이든 단순히 당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바로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을 달고 5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때 정액은 요도를 통해 이동하여 음경을 통해 나갑니다. 당신의 몸은 오르가즘 동안 1~2에서 1티스푼 분량의 정액을 생성하지만 이 양은 남성마다 크게 다릅니다. 건성사정, 즉 역행성 사정이라고도 불리는 상태에서는 정액이 음경을 통해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방광으로 역류합니다. 이는 방광 기저부에 있는 근육, 즉 방광경부 괄약근이 사정 중에 제대로 닫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근육을 밸브라고 생각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정 전에 단단히 수축하여 정액이 방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인 요도를 통해 나가도록 강제합니다. 이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액은 음경 밖으로 앞으로 나가는 대신 방광으로 역행하는 더 쉬운 경로를 택합니다. 역행 사정된 정액은 그런 다음 소변과 섞여 다음번에 소변을 볼 때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이 상태를 가진 많은 남성들이 오르가즘 후에 소변이 탁해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행성 사정은 발기를 얻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임입니다. 왜냐하면 정자가 대신 당신의 방광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당신의 파트너의 자궁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4세의 한 환자가 겁에 질려 저에게 왔습니다. 그는 2개월 동안 건성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었고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행성 사정을 설명하고 검사를 시행한 후 우리는 그것이 그의 혈압약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단순히 약물을 바꾸는 것만으로 몇 주 안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역행성 사정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이라면 댓글을 달아 저에게 알려주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을 찾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흔한 원인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인 1. 약물. 이것이 가장 흔한 가역적 원인입니다. 여러 유형의 약물이 방광 경부 근육을 이완시켜 역행성 사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탐술로신, 알파조신, 실로도신을 포함하여 전립선 비대증이나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알파 차단제가 주요 원인입니다. 실로도신은 특정 수용체에 대한 높은 선택성 때문에 특히 이것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우울제, 특히 플루옥세틴 및 설트랄린과 같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도 건성 사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클로미프라민, 티오리다진, 리스페리돈을 포함한 항정신병 약물도 이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인 2. 전립선 수술. 이것이 가장 흔한 영구적 원인입니다.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 즉 투피는 이 시술을 받는 남성의 최대 75%에서 역행성 사정을 유발합니다. 단순 전립선 절제술 및 특정 레이저 시술을 포함한 다른 전립선 수술도 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물리적으로 방광 경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외과 의사가 요로 폐색을 완화하기 위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할 때 그들은 종종 사정 중에 방광 경부를 닫아두는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인 3. 의학적 상태로 인한 신경 손상. 당뇨병은 주요 원인이며 특히 장기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남성에게 그렇습니다. 고혈당은 방광 경부 근육을 제어하는 신경을 포함하여 몸 전체의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척수 손상도 이러한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는 손상 수준 및 심각도에 따라 8%에서 37% 사이의 비율로 역행성 사정을 경험합니다. 원인 4. 방사선 치료. 전립선암 또는 기타 골반암에 대한 방사선요법을 받은 남성은 방광 경부 또는 주변 신경 손상으로 인해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 5. 당뇨병 합병증. 일반적인 신경 손상 외에도 당뇨병은 사정을 제어하는 신경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았고 잘 조절되지 않은 남성에게 흔합니다. 한 환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탐술로신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역행성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약물을 검토할 때까지 그 연관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립선 증상에 대한 다른 치료법으로 전환한 후 그의 정상적인 사정은 3주 이내에 돌아왔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치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원인들 중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특정 증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상, 오르가즘 중에 정액이 거의 또는 전혀 나오지 않음. 이것이 주요 징후입니다. 당신은 오르가즘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클라이맥스의 느낌을 느끼지만 유체가 거의 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거의 100%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부 남성은 소량의 정액을 생성하지만 그 양은 극적으로 감소하며 종종 80%, 90%까지 감소합니다. 증상, 오르가즘 후 소변이 탁함. 이는 역행성 사정을 가진 남성의 70%에서 80%에서 발생합니다. 사정 중에 정액이 방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후 첫 소변은 탁하거나 우윳빛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명확한 진단 징후 중 하나입니다. 증상 3. 불임. 임신을 시도하고 있고 규칙적인 피임 없는 성관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임신하지 못한다면 역행성 사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미국에서 전체 남성 불임 사례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역행성 사정을 가진 남성의 불임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증상 4. 오르가즘 달성의 어려움. 역행성 사정을 가진 남성의 약 30%에서 40%가 이를 보고합니다. 정액을 보지 못하는 심리적 영향은 완전히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상 5. 성적 만족도 감소. 남성의 약 20%에서 30%가 성적 만족도 감소를 보고합니다. 오르가즘의 신체적 감각은 남아있지만 사정의 시각적 및 심리적 부재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역행성 사정은 발기부전을 유발하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민감도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르가즘 자체는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는 정액의 부재뿐입니다. 한 환자는 저에게 저는 클라이맥스를 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작동하더라도 그 심리적 영향은 현실적이고 타당합니다. 비록 그 상태 자체가 신체적으로는 무해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이 진단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단은 보통 간단합니다. 의사는 당신의 증상, 언제 시작되었는지, 복용 중인 약물, 받은 수술, 그리고 당뇨병이나 신경질환과 같은 의학적 상태에 대해 묻는 상세한 병력 청취로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체 검사입니다. 의사는 당신의 생식기를 검사하여 해부학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수술 흉터나 기타 문제의 징후를 확인합니다. 결정적인 진단 테스트는 오르가즘 후 소변 검사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오르가즘까지 자위하고 즉시 소변 샘플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그 샘플은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집니다. 당신의 소변에서 많은 양의 정자가 발견되면 당신은 역행성 사정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가즘 후 방광에 정액이 존재한다는 것은 진단을 결정적으로 확인합니다. 당신의 의사가 방광에서 정액을 찾지 못했지만 당신이 여전히 건성 오르가즘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인해 전립선이나 정낭에 손상을 입어 정액 생성이 완전히 방해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행성 사정과는 다르며 다른 평가를 필요로 하는 무사정증이라고 불립니다. 한 환자는 자신이 역행성 사정을 앓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그의 소변에 정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그는 이전 암 치료로 인해 정낭에 방사선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정액 생성이 완전히 방해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진단이 적절한 치료를 안내합니다. 이제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는 전적으로 원인에 달려 있으므로 당신의 치료 옵션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1. 약물 조정. 역행성 사정이 약물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것이 종종 가장 쉬운 해결책입니다. 당신의 의사는 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약물로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증상으로 알파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다른 유형의 전립선 약물로 전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다른 종류의 항우울제로 변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옵션 D. 역행성 사정을 치료하는 약물. 신경 손상이 당신의 상태를 유발하고 있다면 특정 약물이 방광 경부 근육을 조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계 항우울제인 이미프라민은 사정 중에 방광 경부를 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막힘 완화제로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과 에페드린도 방광 경부를 조일 수 있습니다. 보통 저혈압에 사용되는 미도드린은 정액 수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역행성 사정이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또는 경미한 척수 손상과 같은 상태로 인한 경미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당신이 해부학적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꾼 수술을 받았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중요한 경고. 이 약물들은 혈압과 심박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심장병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다면 그것들은 당신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사가 당신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옵션 3. 보조 생식술. 당신이 아이를 낳고 싶고 약물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임 전문가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사정 후 방광에서 정자를 회수하여 실험실에서 처리하여 건강한 정자를 분리하고 자궁 내 인공수정을 통해 파트너에게 수정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경우 체외 수정과 같은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역행성 사정을 가진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옵션 4. 수용 및 안심. 많은 남성들, 특히 임신을 시도하지 않는 남성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행성 사정이 무해하고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면 많은 남성들이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편안함을 느낍니다. 62세의 한 환자는
전립선 수술 후 역행성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불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지만 건성 오르가즘이 심리적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정액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기능의 정상성에 대해 논의한 여러 상담 세션 후 그는 그의 새로운 정상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저의 성생활은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는 당신의 목표와 근본적인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반저 운동. 역행성 사정을 위해 특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케겔 운동을 통해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방광 조절 및 사정 조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을 하려면 소변을 중간에 멈추는 데 사용하는 근육을 수축하십시오. 3에서 5초 동안 유지한 다음 이완하십시오. 하루에 3번, 10에서 15회 반복하십시오. 몇 주에서 몇 달 동안의 일관된 연습은 이러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저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당뇨병이 신경 손상에 기여하고 있다면 혈당 조절이 중요합니다. 헤모글로빈자를 7% 미만으로 목표로 하십시오.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처방된 대로 약을 복용하고 당뇨병 친화적인 식단을 따르십시오. 다발성 경화증 또는 다른 신경학적 상태가 관련되어 있다면 신경과 의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태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셋째, 약물을 추적하십시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물 및 보충제를 포함하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상세 목록을 보관하십시오.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건성 오르가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십시오. 더 빨리 연결고리를 만들수록 더 빨리 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파트너와 소통하십시오. 관계에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역행성 사정이 당신에 대한 그들의 매력이나 함께 친밀감을 즐기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파트너가 이해합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한 커플은 남편이 그의 건성 오르가즘에 대해 당황하여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그녀가 그것이 그녀에 대한 그의 욕망과는 관련이 없는 신체적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자 그들의 친밀한 삶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지원을 구하십시오. 건성 사정의 심리적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와 관련된 불안, 우울증 또는 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면 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다루는데 혼자가 아니며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즉시 의료 지원을 구해야 하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건성 오르가즘이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 당신이 항상 정상적인 사정을 해왔는데 갑자기 건성 오르가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즉시 의사를 만나십시오. 이것은 평가가 필요한 새로운 의학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변에서 피를 발견하는 경우. 역행성 사정은 소변을 탁하게 만들 수 있지만 피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소변의 피는 즉각적인 의학적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 오르가즘 중 또는 후에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 역행성 사정은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통증은 전립선염, 요로 감염 또는 다른 상태와 같은 다른 문제를 시사합니다. 넷째, 성공 없이 임신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규칙적인 피임 없는 성관계를 해왔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불임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역행성 사정이 임신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지만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건성 사정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이 상태가 당신의 정신 건강, 관계 또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혼자 고통받지 마십시오. 의학적 및 심리적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조기 평가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건성 사정, 즉 역행성 사정은 오르가즘 동안 정액이 음경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방광으로 역류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전체 남성의 약 0.3%에서 2%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전립선 수술 후 또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남성에게 훨씬 더 흔합니다. 이 상태는 발기를 얻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오르가즘을 막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임이며 많은 남성들에게는 심리적 웰빙입니다. 원인은 약물, 전립선 수술, 당뇨병 또는 기타 상태로 인한 신경 손상, 방사선 치료, 척수 손상이 포함됩니다. 주요 증상은 오르가즘 중 정액이 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성관계 후 소변이 탁한 것입니다. 치료는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약물 조정은 약물로 인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은 신경 손상 사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 생식술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남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겐 단순한 안심과 수용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건성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다면 적절한 진단을 위해 의사를 만나십시오. 확인 없이 그것이 역행성 사정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례가 치료 가능하며 영구적인 사례조차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바로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달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시청하기 전에 역행성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성을 위한 더 정직하고 포괄적인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하십시오. 저는 미카 하야시 박사이며 당신의 성 건강은 중요하며 당신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